네, 반갑습니다. 12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요, 실종, 직거래 증가. 네, 거래량이 줄어들 때쯤 되면 직거래가 좀 증가하는 현상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 낙폭 1이라는 소식이 연속해서 전해드리고요. 야,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하락한 거냐? 실질적인 실거래 지수의 하락은 21년 아마 10월, 11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다운되네 라고 느꼈던 것은 21년 3월, 4월경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22년부터 본격 하락으로 잡아보더라도 그 하락 기간 이제 2년, 아주 길게 하락 기간 잡으면 이제 3년입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상승을 했었나요? 2010년, 11년 혹은 12년부터 10년 이상 10년 이상 상승을 했었고, 자 이제 3년의 주기, 이제 하락 기간의 한 절반 정도의 텀, 지난 상승이 너무 길었던 부분이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요것이 뭐 10년, 짧으면 8년, 길면 12년 이렇게 잡았을 때 빨리 조정을 마친다 1년, 지금 3년이라는 조정을 거쳤다는 가정을 하면요, 10년 터울이라 그러면 2년의 조정을 더 거친다. 12년 그러면 6년일 기간이다. 그러면 27년까지도 네, 이 하락의 여파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의 힘이 그닥 느껴지지 않는다. 매수 심리 지난주보다는 아주 소폭 반등, 매도세는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나고요. 임대 거래량이 제가 줄어든다 영상 말미에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앞부분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줄어드는 거 한번 볼까요? 22년 11월 뭐 임대 물량을 비교하려면 2년 전과 비교해야지 마땅할 테니까요. 매매 거래는 2년 전 대비 1000건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임대 거래가 1000건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24년 10월 보더라도 매매 거래가 1000건 이상 증가, 전세, 월세 거래량이 모두 감소. 전세 월세 수요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1년에 8,000건의 신혼부부가 대구에서 탄생을 합니다. 월별로 나눠봤을 때 한 700건 정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집을 매수하는 층도 있을 것이고, 또 절반 정도는 임대로 가고, 반반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아마 매수가 약간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빚내서 집 사는 게 유행이고, 워낙 정책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빵빵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거래량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부분. 뭐 은행권 대출 내지 않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해도 금리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매도 물량 4만 개, 뭐 전주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한 100여 건 정도 줄어 있는 상태. 오늘 제목을 에일리넷들 신고가 대단하요, 요걸 잡아볼까 하다가, 그것이 이 지금 분위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극적인 소재의 제목을 달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진다. 직거래 비율이 분위기가 살짝 나을 때는 이게 뭐 6%, 7% 이런 흐름이었다가요, 다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면 요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집니다. 특히 공공기관 법인의 거래가 무척이나 많은 11월 달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거래는 1700건대. 다음 달은 거래가 뭐 같은 시기 대비 거래가 11월 거래보다 12월 거래가 같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이 30% 정도 적습니다. 물론 이 추세가 계속 연결되진 않습니다. 좀 요맘때쯤 되면 한 열흘 정도 더 지나고 나면 다음 달 거래량에 대한 윤곽은 드러날 텐데요. 심하면 1500건대. 올해 가장 적었던 시기보다 더 적은 거래량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좋아진다고 장담하는 사람, 상고하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살 테면 사시라. 그것이 투자 용도면은 뭐 3년 조정, 근데 그간 너무 상승에만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이야.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보상책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제가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 감가상각을
제대로 두드러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20년 차 아파트 완짱짱해 보이거든요. 요것도 또 한 주기씩 돌고 나면은 힘을 못 쓰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뭐 그런 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 투입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투입 자금 대비 내 자금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투자를 하려면 누구나 선호하는 곳을 갈 수밖에 없다. 그만큼의 리스크도 지고 가야 한다. 야, 누구나 선호하는 그곳 월성 2편안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가장 비쌀 때 샀다고. 가격 3억 빠졌어요. 3억. 5점 대비 3억 빠졌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그러합니다. 네, 버머 엘리네트 이거 사가지고 1년에 뭐 5천만 원, 1년에 1억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줄 것인가? 3년, 4년이 지났을 때도 1년에 1억씩 쭉 올라줄 것인가? 그렇다면 투자할 만하겠죠. 근데 주변에 신축들 은근히 들어서고 있고 길 건너편 쪽으로 막 수성지구니 뭐 범어지구니 하면서 동상향 그런 특별구역들 수시로 꿈틀대고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그곳 수성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얼마나 웅장합니까? 1400세대. 용산 롯데캐슬 동네에서는 알아줍니다. 월성 푸르지오 대박입니다. 가격 고점 대비 거의 30%씩 하락해 있습니다. 월성 푸르지오 대박이에요. 48평 가격이 6억 천입니다. 야, 이씨. 월성 삼정 뭐 중학교 이슈 계속 있는데 저는 그 신월성 특집에서 이걸 한 번씩 언급은 드렸는데 옮겨갈긴 옮겨갈 것 같다. 근데 가격에는 뭐 그다지 가격 흐름 계속 횡보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누가 작정 걸고 뭐 학교 내가 이젠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누가 뭐 선침해하고 그런 거 다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 잘 나가는 곳들. 왜 공시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저 때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다 똘똘한 한 채 다 몰려서 갔었는데 웬걸 또 유행이 바뀌어서 지금 또 얼죽신이라 그러고 또 딴소리를 하고 있고. 아무튼 대중이 몰려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또 긴 조정의 시간들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래 건수가 늘상 몇 건 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자, 30년 차 넘어가는 곳들 이거 다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거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40평대. 이 대단한 동네였습니다. 예, 상인동 대단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하나 둘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양권 실거래 가격을 한번 보면요. 요게 12월 12일 날 분양권 거래가 조금 많았을 때 기준인데요. 여기 이름 하나 더 샵 프리미엘 태양 디아누스 오페라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트로 뭐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 있나요?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 동서는 SK 리더스뷰 새로운 아파트들이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옛 것들은 조금 사라지는 느낌.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5억 4천 6억 4천 타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름도 다 헷갈립니다. 전부 다 센트럴입니다. 그 동네 다 중심이라고 다 소리치는데 가격 요 정도 뭐 분양권 가격도 그닥 뭐 두드러지게 뭐 상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또 막 프리미엄이니 플러스 프리미엄이니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니 이것저것 따지기도 복잡하고 사실상 거의 뭐 남는 게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물의 손절매를 한다 뭐 이런 글들도 간혹 보입니다. 털어낼 수 있을 때는 또 나중에 오를 때 오를 값이라도 지금 당장에 힘든 걸 어떡합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뭐 끝까지 버티시면 또 좋은 날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그 누가 팔고 싶어서 팔겠습니까? 당장에 힘든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분양권 가격 돈보.co.kr 여기 가면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분양가하고 같이 견주어서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30년차 접근해 가는 아파트들 이 하락률이 거의 40%에 근접해 가는 것들이 수두룩하더라. 근데 이 40% 고점 대비 40% 하락했지만
이 아파트들이 30년 차가 되었을 때 누구는 3종이고 누구는 3종 주거지역이고, 아파트는 대다수가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중심 상업지구고, 또 이런 데서 또 미미하게 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주변이 좀 가려서 좀 불편하다, 나중에 더 높이 올리면 안 됩니까? 나중에 더 높이 올리면. 이 우방 드림시티, 예전에 그 앞에 뭐지, 한양 아이클래스, 뭐 하여튼 오피스텔이 하나 들어섰을 때 이 우방 드림시티 주민들이 막 온 동네방네 플래카드 붙이고 조망권 가린다고 난리였습니다. 웬걸 지금은 주상복합 숲에 꽁꽁 쌓여버렸습니다. 플래카드 붙여놔도 누가 보도 뭐합니다. 자, 하지만 또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곳에 볕이 들지, 물론 또 이렇게 다 아파트 시장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종상향이나 또 이런 뭐 그런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면, 또 나는 더 비싼 돈 주고 중심 상업지구 아파트 구축에 들어갔는데 또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미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치인 노름에 좀 많이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운입니다. 사실 뭐 지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는 운이었고, 그 인생의 사이클에서 뭐 상승주기 하락주기 탈 때마다 희한하게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부가 증식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때가 맞았을 때 잘 증식하고, 그리고 아닌 기간들에는 잘 유지해 나가고. 자, 뒷부분 여기도 마찬가지. 분양권 거래에서도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 근래 매매가 되었건 전세까지는 직거래 이거 파악이 안 되니까요. 분양권이나 매매 이런 것들 직거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뒷부분 여기까지 줄여도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특이한 내용이 없더라, 다만 거래가 많이 알리더라,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 오늘도 한대성 고생하실 분들, 네, 머지않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